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냥 이 성산리 쪽, 이 당진 쪽을 보면서요. 그 옆에 아산 쪽도 보고요. 서산 쪽도 보면서 이쪽 지방 일대들도 잘 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거를 좀 몇 가지를 찾아봤었는데, 이 당진 쪽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아산시 있죠. 우리 천안 아산 KTX역 들어가는데, 다 이게 어차피 지하철로 다녀요, 요즘엔요. 근데 이 배방읍 쪽이라고 하는 그 아산 쪽에도 있어요. 그 배방 쪽은 그 시장이 아마 고향이 그쪽인지, 배방 쪽 그 뭐 공수리 막 무슨 막 이렇게 꽤 이렇게 그 일대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많이 시켜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삼성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큰 이렇게 일자리들이 있으면 만만치 않아져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이 근처 쪽이었어요. 이게 제가 좀 이게 자료를 좀 찾아봤던 걸 갖고 좀 얘기하는 건데, 그 아산시 쪽 근처 쪽에는 국유지하고 군유지 쪽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요것도 나와 있네요. 이거 항상 기획부동산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연락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191만 원에 사신 분들, 이거 아산 쪽에서 막 물건들 191만 원, 딱 본인이 샀던 금액들, 이게 10월달, 11월달에 다 판매했던 게 쭉 나오네요. 근데 이게 구매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68만 원이에요. 191만 원에 팔았네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전원마을 또 근처 쪽에 뭐 하나 지은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건설회사들이죠. 그런데 이 전원마을을 짓는 법인이 2018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전쯤이 되네요. 당시에 구매가가 95만원 정도가 떠요. 그러니까 땅값 자체는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기준 가격,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지금 당진 거 설명 들어갈 때, 이 지역인데 아파트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오피스텔도 요즘에 지금 막 그 제가 오면서 막 기사건들을 좀 살펴봤는데, 광풍을 일부러 열어요.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프아이인가요? 뭐 계속적으로 나오죠. 이프아이 그냥 검색만 해보세요. 사기가 쫙 뜰 거예요. 오피스텔을 해놓고 나서 뭐 보장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막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오피스텔 뭐 1년 계약식으로 이렇게 가네요, 보니까. 그런데 몇 번까지는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은 일단 당진 이 성산리 쪽 일대를 잠깐 보면서 얘기할게요. 성산리 어저께도 잠깐 봤을 때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산리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성산업단지 때문에 계속 얘기했고, 이 안에 쪽에 있을 때 잘 보시면요, 플라밍고 CC도 보이고 이 안쪽이 호수들이 쫙 다 있어요. 물론 여기 성문호도 있고요. 요 일대 라인들을 지금 원래 이제 비행장이 들어온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성산리 자체는 요래요. 그러면 제가 좀 잘 섹터권을 좀 살펴보시라는 라인들이 뭐냐면요, 물론 이제 아파트들, 이제 직방이든 다방이든 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안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니까 뭐 보니까 3단지, 천년나무 뭐 이렇게 쭉 많이 보이네요. 여기 또 사원 아파트도 보이고. 일단은 요 대안전선 자리도 요 옆에 있고요. 근데 또 주변 일대가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요 안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진다 그랬죠. 그러면 요 동네에서 어디 쪽을 계속 바라볼까라고 할 때 보면, 지금은요 그냥 시골마을 전체 일대에서 보면 전답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임야라고 해봐야 100고지 이상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큰 산 막 이래야 100고지 정도가 되지, 뭐 이 산 이름도 참 그래요. 근데 대부분들 다 이렇게 전답들, 임야라고 해봐야 조그만하게 좀 보이는 정도. 자, 요 일대 부근들 라인들에서 가능한 한 이 축 라인에서 이쪽으로 좀 붙어보라는 거예요.
이 도로 라인들이요. 지금 여기 지금 도로 지금 615번이 보이죠? 이 도로 라인 쪽을 축을 잘 살펴보세요 라는 거였어요. 즉 어떻게 살펴보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여기 IC 쪽에서 부분 지금 뻗지는 데 있죠? 여기서부터 이 38번 도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라인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부러 거리 재기식으로 갈게요. 자, 몇 개 이 라인들이에요. 요렇게 퍼져나가는 요거. 자, 그러면 이 거리 지금 킬로미터 이거는 좀 보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요 지금 섹타권을 보기 위해서 요 지금 선을 지금 본 거예요. 왜냐면 요 IC 쪽에서부터 요 IC들 이렇게 빠져나오는 인터체인지 쪽의 개념에서 요 축라인에서 어차피 요거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시청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시청 이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인위철도 들어오고요. 성문역이 생긴다 그러고 요 축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들 다요. 그러면 지하철 라인들 쪽에서도 일자리가 붙어있는 이쪽에 있는 거하고 시청 쪽 라인들하고 이 거리가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일자리들은 이 위쪽에 다 있어요. 뭐 철강도 있고 뭐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뭐 전부 다 있는 것처럼요. 사실은 이 당지는 이거 횡담도만 싹 넘어가 버리면 바로 여기는 평택이거든요. 평택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비용들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 종류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천년나무라고 하는데 한번 로드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21년도 9월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앞에 편의점도 보이고 이렇게 생겼네요. 물론 이 단지 하나하나로 좀 보지 않고 지역별로 대략 아파트 가격들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천년나무 3단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은 3단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LH에서 다 지은 거예요. 자, LH에서는 처음에는 손대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요번에 LH 사건 많이 걸리셨잖아요. 이쪽에서는 싸게 매입해서 막 저런 식으로 먼저 짓거든요. 아직 일군 업체들이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몇 개 이렇게 쭉 보이고 요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 보니까 이게 파인텔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는 아니에요. 보니까 요런 식으로 딱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아니고 좀 저층들 있죠. 요런 데들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강동구 쪽에 보면요, 그 옛날에 그 삼익단지 쪽에서 이게 그 한영 외고 쪽에서 그 주몽제어른이라고 있어요. 그 일대를 넘어가는 쪽에 있어요. 뭐 한영 하면은 요즘에 좀 한동안 말했던 그 조국 딴 이름 뭐였죠? 뭐 하여튼 하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법상으로는 걸렸어요. 뭐 정경식 그분도 분명히 법상으로는 걸린 건 맞아요. 그 한영 외고 쪽 그 라인에서 넘어가다 보면 거기도 요런 식의 이렇게 단지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좋은 건 뭐냐면요, 고층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지권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뭐 대지권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파트처럼 고층이 있는 게 싫고 전원주택이 있자니 혼자서 다 관리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포진이 돼 있네요. 그 외에는 뭔 아파트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동네들. 그러다 보니 여기에도 지금 새로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적현저도로 볼 때 요 일대들도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요 지금 축라인 따라서 들어갈 때 여기도 보면은 뭔가가 하나 지금 막 크레인이 지금 박혀 있어요.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섹타권을 계속적으로 이제 좀 좁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 부분들 라인 있죠. 요 부분들 라인들은 구하실 수만 있으면 지금 사두시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왜 이쪽 라인이 아니라 이쪽 라인이야 라고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도로를 따라가다가 좌측 우측 중에서 어느 쪽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반대쪽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지금은 요겁니다. 왜? 자, 이유를 쭉 치고 들어갈 때 어차피 나중에 가다 보면 이쪽은 오른쪽인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그놈의 장능 가지고도 지금 난리죠. 물론 이거 다 빼긴 빼요. 여기 잘 보세요. 잔뜩 있죠. 시골에서 만일 서울 같으면 빼고 나가요. 그냥 막 밀고 나가죠.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망우리 간다. 가봐요. 상봉동 그쪽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자, 그러면 요 일대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도 봤지만 바로 이어서 그냥 이 직방에서요. 제가 당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진을 딱 치면 자, 평균 가격이 지금 딱 나와요. 물론 이 안에 하나하나씩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 시골 동네가 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크게 요 동네에서 그리고 고대면 쪽 이 고대면 쪽에서 제가 성산리 쪽에 아까 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합터미널 쪽 근처 쪽으로 보니까 8,500 정도면 사요. 이게 뭐지? 지금 당진은 요 정도의 평균 가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직방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실제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서산은 어느 정도야? 라고 했더니 2억 정도 선이네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작겠죠. 태안은 요 밑에 보니까 1억 4천 정도. 좋아요. 그럼 당진은 1억 8천 정도. 그럼 여기 이제 아산 쪽, 요 밑에는 이제 아산 쪽이겠죠. 이제 천안은 3억 4천 정도 선. 평균에서 이제 왔다 갔다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아산은 약 2억 5천 정도. 이게 이순신대로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다 보면 종합운동장도 이쪽에 있고 여기 한 2억 4천 정도.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쪽에 평택 쪽 라인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아산에서 넘어왔던 자, 평택시는 대략 3.9, 3억 9천 정도. 안성은 조금 떨어지는 2억 5천. 근데 사실 놓고 보게 되면요, 평택도요, 이 안성에서 같이 붙은 이 공도 쪽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화성은 상당히 비싸죠. 뭐 수원, 영통, 오산, 용인, 처인, 팔달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의왕 넘어가고 이제 또 성남 딱 들어갔더니 14억 정도 이렇게 평균치가 딱 나와버리죠. 자, 과천 들어갔더니 18억대, 서초구 25억대 평균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송파구 19억대, 26억대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하남 10억대 전부 다 이제 보여지죠. 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도요, 지금은 사실 수 있을 그 범주의 라인들이 있어요. 개발이 요 정도에서는 분명히 모두 더 짓고 하겠다. 저기가 지금 현재 한 4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선점하고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요. 집값 자체는 저런 식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집값 싸니까 집 사겠다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뭐 극과 극인가요? 뭐 옛날에 뭐 박대박 해가지고 막 옛날 얘기했던 집값이 내년이면 뭐 올라갈까 떨어질까 막 그거. 지금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부동산은 건드려요. 하지만 내가 땅 주인인데 지주 갖고 와서 땅 뭐 공산당이에요? 그거 다 뺏어가고 와서 뭐 죽창으로 와서 찔러 죽이고 뭐 북한처럼 무상월수 무상분배라고 해놓고 관료가 다 가져갔잖아요. 이런 일도 벌어져요. 하지만 내년에 부동산을 건든다. 자기네들 살기 위한 정책적으로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땅값은요 못 잡습니다. 지주는요 사놓고 버티기만 하시면 돼요. 요 일대도요. 제가 여기는 지금 매물이 아마 그런 정도 나와 있어요. 약한 평형이
200평 정도에서 왔다 갔다를 좀 돼요. 근데 이거 계획관리 지역 땅이고요. 약 3억 정도에서 좀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바로 지금 건축행위들 다 이루어지는 그 땅들이에요. 그리고 소액으로 옆에 같은 필지는 낑겨서 사실 분들 있으면 뭐 2, 3천대이신 분들 가지고 한 3천대 되신 분들 한 몇 분이서 같이 이게 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투자할 수 있는 범주는요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바로 행위를 원하신다면 행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